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법원장인 김명수가 다음 달은 퇴임을 합니다. 김명수 후임에 누가 될 것인가? 김명수 후임에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지난 6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 김명수 사법부가 완전히 한쪽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었다라는 이 논란,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그 명예훼손 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노사모 판사라고도 불리고 박병곤 판사입니다. 휴가를 낸 다음에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박병곤이 SNS상에 이 노사모와 같은 행동,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되기 이전에 한 SNS 활동, 그것보다는 판사가 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도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한 지 엿새 만입니다. 울분, 절망, 슬픔 이런 글을 올렸고 SNS에 박영선이 서울시장에서 낙선한 뒤에도 위로하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박병곤이 정치 성향이 뚜렷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면서 이 박병곤 판사의 이 정치 성향 문제가 지난 6년 동안 보여줬던 김명수 사법부의 병폐, 이걸 압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누구를 임명을 할 것이냐, 이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부결이 되면 또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조그마한 티끌만 있으면 이제 그걸 핑계로 해서 부결시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노사모 판사라고 불리는 이 박병곤 판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출근을 했기 때문에 이 SNS의 글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다음번 판사 임용에서 사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정치권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심각한 것이냐. 지난 2012년에 이 판사들의 SNS 활동 때문에 이 윤리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로서의 이 중립성 의무를 해치는 품위를 잃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판사도 있고 SNS 활동을 하다가 징계를 받지 않은 판사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박병곤 판사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일단 대법원의 결정을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김명수의 후임을 뽑아야 한다. 김명수 후임을 뽑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법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임명권까지를 뺏겠다. 이런 위헌적인 법률도 이미 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법안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을 해도, 임명을 해도 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국회 표결을 해야 합니다. 과반 이상의 참여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병폐를 생각을 하면 차기 대법원장은 이 법원 행정에도 밝아야 하고 추진력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조그마한 티끌만 있어도 민주당은 아마 부결시키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전체로 한번 모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민주당의 또 국회에서의 이런 발목 잡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후보들 10명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 서울고법부장판사 등등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현재 인사검증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중인데다가 부친상을 당한 데다가 또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미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라야 다음 주 초쯤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차기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막중하다. 지금 뭐 이재명의 각종 비리를 둘러싼 저런 재판들이 지금 여러 건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김명수 재판부의 이런 병폐를 개선할 수 있는 강한 추진력도 가져야 하고, 법관들에 대한 이 조직에 대한 장악력도 커야 하고, 그러려면 이 법관 행정, 사법 행정에 대해서도 밝아야 한다. 그런 적임자가 누구이겠느냐? 민주당이 크게 이렇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국민 여론에 눌려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김명수 재판부 들어서 이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좌파 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심각하게 부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률을 하는 사람들, 법조인은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것은. 일부의 이 좌파 판사들,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들, 이런 판사들 몇몇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지금 사법부 전체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김명수 사법부의 소위 인권법, 우리법 출신의 이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를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또 각종 규제를 통해서 이런 재판 시간 끌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런 판결들을 막을 수 있는 추진력 있는 대법원장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 국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면 또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공정한 후보를 골라서 여론의 압력으로, 여론의 지원으로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결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지금 김명수 사법부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